밤새 조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 지금까지는 요런 상황만 다뤘죠.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 끝에 어떤 질량이 매달려 있고, 얘네들이 그냥 진동하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실제 운동에서는 공기 저항 같은 마찰이 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네, 그걸 고려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추가해가면 실제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도 했지만, 전기회로에서도 이런 방정식과 진동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생긴 친구인데, 우리가 용수철 진자에서는 mx2은 마이너스 kx였죠. 그죠? 마이너스 kx고, 그리고 저항을 생각을 하면,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을 생각을 하면, x 닷 곱하기 c, 이런 식의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거를 오른쪽과 비슷하게 바꿔보면, m dt 제곱 d 제곱 x 두 번 미분한 거고, 그리고 플러스 c dt분의 dx 플러스 kx는 빵.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기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쓸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빛도 사실은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 움직임을 고려하는 데에서도 오늘 배울 내용이 나중에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방금 생각난 건데, 사실 분자들도 서로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분자 진동을 다룰 때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통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기파 뭐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으니까 오늘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요거는 일반 해가 요런 꼴이거든요. 요런 꼴이에요, 일반 해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마 다들 처음 접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대부분 수학이랑 어, 완전 그냥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스포일러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네, 속도의 반대 방향 이 상수를 갖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합력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위에서 썼던 이 방정식이 얻어질 거예요. 그치? 네, 보통 풀기 위해서 정리하면은 여기에 달린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m으로 나눠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 우리가 정리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식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하더라 라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dt분의 d를 그냥 일반적인 연산자,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고 이렇게 d로 치환을 해서 풀거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진동하는 함수들은 우리가 뭐 코사인 아니면 세타 함수로 코사인 세타래. 사인 아니면 코사인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오일러 함수를 통해서 이런 형태는 코사인 세타 뭐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y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오일러 함수가 되니까 진동하는 모든 운동을 요거라고 놓고 풀어도 무방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일러 곱수를 통해서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근사값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2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함수로도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이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반해를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로 하든 일단은 얘 두 번 미분하면 d제곱이 나오니까 떤 방식으로 하든 요런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해라고 하는 계속 보이네. 요런 방정식이 얻어지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가 요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사실 이 D라는 건 요 연산자였으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해보면, 음, 어, 이게 다행히도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한쪽에는 x에 대한 거 모으고 한쪽에는 t에 대한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네들을 적분을 해보면 요런 적분이 됩니다. 이런 적분이 되고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되죠. 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바로바로 계산하면서 따라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해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져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a와 b는 임의의 상수예요. 임의의 상수.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의의 상수예요. 상수가 두 개 나왔죠. 왜 두 개 나왔냐면 우리가 2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을 다루고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미분하면 상수가 하나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상수가 두 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2개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면 상수가 두 개 튀어나오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런 해를 얻었는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요 부분,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똑같죠? 얘네 뒤에 있는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는데 어 우리가 이 C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저항과 관련된 상수잖아요. 그래서 C가 너무 커버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자체가 양수가 될 거예요. 크게 보자. 네. C가 크면은 양수가 될 거야. 근데 C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M이 너무 커버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일반회를 요거라고 하기에 또 애매해져가지고 또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세한 거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수철의 운동을 이야기할 때 요 운동 방정식이었잖아요. C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저항을 없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얘가 허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의 형태를 바꿔서 써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 써주게 되는데 오일러 공식에서 요거를 다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허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타에 대해서 회전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허수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아이고.
요 허수 안에 있는 요 친구 다시 써보면 오메가 제곱 4m 제곱 c 제곱 곱하기 t 한 개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요게 세타라면 t로 나눠준 거는 요거는 t로 나눠주고 난 4m 제곱 c 제곱 요 친구는 오메가가 되어야겠죠. 그죠? 오메가 곱하기 t가 세타가 되니까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 각변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오일러 함수의 통차를 통해서 보니까 일반 해가 얘 A랑 B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얘네 둘 다 요만큼의 각진동수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진동수로 진동하는 형태인데 요거를 계속 쓰기에는 너무나 복잡스럽잖아요. 그죠? 복잡스러워. 그래가지고 어 오메가 D로 치환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오메가 댐퍼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댐핑 돼가지고 댐핑 뭐라고 해야 돼? 댐핑 돼가지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C와 M은 양의 상수야. 무조건 양의 상수야. 근데 요 값이 걔 전체의 감쇄 정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를 또 감마라고 간단하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값을 치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돼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양쪽에서 다 감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요거 요 두 부분은 그냥 진동하는 부분이죠. 허수항 부분이니까 진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는 그냥 실수항이잖아요. 보시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두고 여기가 뭐 변이라고 두면 뭐 사라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음, 처음에는 그 저항이 없을 때는 이런 형태의 각진동수를 갖다가 저항이 생기면 이런 형태로 잠깐 느려진다, 조금 느려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요 앞부분을 치환하기 위해서 간말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요 식, 맨 처음에 살펴본 요 근원의 식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마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치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모든 관계를 외우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나도 생각하기 어렵고 그냥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아무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얘는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어이씨, 나 혼자 헛소리를 하고 있었구만. 듣고 있는 건가? 피드백이 없으니 알 수가 없군. 네, 일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저항이 좀 작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사라지면서 진동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항이 충분히 커가지고 얘가 0이 되는 상황 얘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요렇게 되죠. 음, 얘가 요렇게 되죠. 일반 해가 이렇게 되는데 어 얘네들이 같으면 굳이 상수를 두 개로 둘 필요 없이 하나의 상수로 합쳐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일반적인 이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두 개의 독립적인 상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접근을 합니다. 아까처럼 미분 연산자를 그냥 D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미분 연산자 하나는 요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게 하나의 해가 돼요. 어,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 여기서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해를 얻는 데에서 만족을 하고 다음 다음으로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U라고 새로운 함수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 미분연산자와 또 요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U는 요거구나 라는 걸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식은 요거였는데 요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 그냥 U라고 후려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변한 거고 여기서 또 U에 대한 값을 구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U는 요걸 취한한 거였기 때문에 다시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A 값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요걸로부터 A에 대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네, A가 얻어지게 됩니다. A가 이렇게 얻어져요. 그죠? 단순히 요거를 양변에 곱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근데 D는 미분연산자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A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어, 미분해가지고 여기 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이 상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꼴의 해를 갖게 된다. 랄라 또 왜 화면이 멈췄지? 화면이 왜 이렇게 자주 멈추나? 왜 이렇게 멈추나? 그렇군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일반 해를 이런 식으로 고쳐서 다시 독립적인 상수를 두 개 빼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어, 허수항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는 감소하는 거고 하나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t는 증가하고 이 친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가 어떤 값을 갖나 정리를 해보면 결국 t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아니 t보다 발산이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x0인 중간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를 갖게 되냐면 시간 그리고 여기에 x라고 할 때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진동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소돼 가지고 진동이 사라지는 진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이게 0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0보다 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딱히 살펴볼 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형태의 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진동도 안 하고 그냥 슉 하고 감소하는구나. 어,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 첫 번째 살펴봤던 요 상황. 네, 요 상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거는 이 저항이 충분히 약해가지고 계속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잃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됐구나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고, 임계 감쇄든 과다 감쇄든 사실 진동은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진동이 사라지는, 그냥 변이가 0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잖아요. 어, 물론 과다 감쇄를 쓸 수 있지만 이제 잘 만들어진 호텔의 문이나 차의 차대바지 이런 데서 임계 감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하기 직전이잖아요. 진동하기 직전.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어, 0점, 원점으로 돌아오는 운동인데, 그래가지고 뭐 호텔 문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열면은 일반적인 싸구려 문들은 쾅쾅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호텔 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 다음에 놓으면 스르르르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도 안 내고 부드럽게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댐퍼를 만들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문 있으면은 이제 문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막 그 달려있는 거 있잖아. 여기 쪼여가지고 조금 뭐랄까 댐핑을 세게 한다든가 약하게 한다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닫히는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거, 뭐냐, 이렇게 생긴 거, 어, 저항이 없을 때 갖게 되는 진동수죠. 고유진동수. 네, 저항이 없을 때 갖게 되는 고유진동수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런 식으로 C가 추가된 경우에는 고유진동수에서 요만큼 떨어진, 네, 진동수가 살짝 줄어든 새로운 진동수를 갖게 됩니다. 그 진동수를 감쇄각진동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이 복잡한 식이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얘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새로운 이름을 줘가지고 감세상수라고 일단은 부르곤 합니다. 예, 이 감세상수는 여기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감세의 각진동수가 얼마나 어떤 크기를 갖게 될지, 고유 진동수에서 얼마나 벗어나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항력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화면이 끊어지네. 저항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친구가 어, 우리가 일반적인 해에서는 요런 식으로 구했어요. 마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요게 0보다 작으면은 요게 0보다 작으면은 진동하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친구의 이름을 미급 감쇄라고 부릅니다. 미급 감쇄. 이런 관계에 있고요. 허수일 때였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임계 감쇄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감쇄.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동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감쇄를 하고, 저항이 조금 더 크면 과다 감쇄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느리게 감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저항이 충분히 크면은 진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처음에 또한 번 노트북의 문제인지, 블랙 매직의 문제일까? 열이 많이
나긴 하는데 집어넣고 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어디 갔냐?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요 고유 감쇄 각진동수를 보면 고유 진동수에다가 그리고 저항상수 그리고 질량에 의한 영향만 받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진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한 번 진동한 친구는 끝까지 이걸로 진동을 하더라. 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수랑 실수가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잖아요. 그래서 X가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요 전체적인 값은 실수가 되어야만 해요. 또 멈췄네. 친구가 왜 그럴까? 뜨거워서 그런가? 이 정도 열도 못 버틴다고? 빠라밤. 저번에 끊어져가지고 노트북을 바꿔서 해봤는데도 이 모양 요 꼴이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블랙매직.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네. 하여간 X가 실수값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뭐야 일반 해를 구할 때 복소수가 섞여 들어가긴 했는데 무조건 X값은 실수값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수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겠죠. 특정값과 켤레복소수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A 켤레는 B고 B 켤레는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상수가 이런 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가 음, 여기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여기 붙은 상수도 복소상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의의 상수와 또 임의의 세타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음.
오일러 공식을 쓰면 x는 요것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형태로 진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수철을 흔들 때와 동일하게 마찰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공기 저항이 있는 속도에 비례한 저항이 있는 경우에도 삼각함수꼴로 흔들리는구나. 단지 진폭이 요걸로 바뀌었죠. 진폭이 시간에 의존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진폭이 시간에 의존하는 꼴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대체 스트리머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끊어진다고? 아템 미니 프로 지금까지 잘 되다가 이렇게 끊어진다니. 됐다 안 됐다 하는구만 계속. 손으로 잡고 발열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진폭이 줄어들면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포락선이라고 부릅니다. 엔벨로프 감싸고 있는 포락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진폭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되고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탄성 에너지를 x제곱 kx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썼잖아요. 근데 x 그 진폭이 요걸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x 제곱한 거 요걸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수함수 꼴로 전체 에너지가 감소하겠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꼴로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이런 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단위 시간당 감소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에 비례하고 저항 상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흩어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식을 정리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요걸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걸로 놓고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 t로 미분을 하면 요게 얻어집니다. 요게 얻어지는데 다행히도 익숙한 식이 띄어요 눈에. 뭐가 있냐면 요 친구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남기면 요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앞에서는 요걸 구했는데 요거랑 별개로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네, 사실 그 운동 에너지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체 평균 에너지는 어차피 얘가 사인 제곱 오메가 세타 형태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은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수학에서 많이 해봤겠지? 이게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지. 계속 또 끊어지네.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대충 아까 전에 위에서 구한 거랑 정리하면 뒤에서 구한 요거랑 똑같은 걸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왜 M이라고 돼 있지? 이게 C가 돼야겠죠?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그 저항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크게 사실 나도 지나고 보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식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운동방정식이 요런 꼴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그 해를 구해가지고 그 해가 의미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아 얘가 각 진동수가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진동을 하고 전체 진폭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 남아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어,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집중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끝났구나.